할머니가 그렇게 유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는. 받죠.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연 준비해 주셨을까요? 할머니가 치매신데 뭐, 네, 가진 재산을 작은 아들한테만 좀 주고 싶다고 한다. 네. 유언장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제 사연이십니다. 이런 고민 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사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20년 이상 부양하고 계십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긴 하지만 할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셔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모두 아버지가 해오셨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 재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형제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재산에만 욕심내는 다른 형제로 인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신 듯 합니다. 할머니가 현재 치매 상급이신데 큰아버지가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서 아버지가 다시 모셔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어떤 문제도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할머니의 집이 12억 정도 되는 집인데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이 집을 아버지께 물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20년간 할머니를 모신 아버지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현재 치매 상급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부양하는 작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다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언을 해도 유효할까요? 지금 사연자 할머니가 치매 상등급이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의사 능력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게 치매 환자가 돼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등급을 신청을 하면 그 등급에 따라 이제 서비스 받는 혜택이 좀 달라져서 이제 등급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등급 신청을 하면 이제 한 90개 정도의 항목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점수를 각각 매깁니다. 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이제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거의 6등급에 해당하는 등급까지 해서 6개 등급으로 이제 나누는데 네. 보통 이제 3등급 정도가 되면 이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일정 부분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챙겨드리면 혼자 식사도 할 수 있고 거동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좀 혼자 거동하기는 조금 불편해서 네. 조금 도와줘야 되는 정도. 이 정도면 그 정도가 이제 한 외부로는 3등급, 별로 그쵸. 인식하기가 어렵겠네요. 한 치매이신지 3등급 아닌지. 정도가 네. 나오죠.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은 또 그거와 또 별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행동인지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야기될 건지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판단 지능, 능력? 그쵸. 네.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의사 능력이 무조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유언장을 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그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유언장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유언장은 유효가 됩니다. 네. 이제 가령 이제 치매 진단을 2009년에 받으시고요. 2014년도에 유언장을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5년이 흐른 그렇죠. 겁니까? 5년이 흘렀죠. 그리고 2020년에 사망한 사례였는데 그러니까 유언하신 분이 내 모든 재산은 내 서울대에 기부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속에서 배제된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이제 억울해진 거죠. 오. 그래서 이 유언은 무효다. 아버지가 2014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2009년에 받았는데 2014년이면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그때는 이미 의사 능력이 없을 때다. 5년 정도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법원은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네. 이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기록
그 건강검사를 받으면 이제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진료 음. 기록들을 이제 쭉 보는데 일시적으로 뭐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 잠시 특정 상황에서만 이제 의사 능력이 제한됐을 뿐 전반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유언장은 유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예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치매 진단을 안 받으셨는데 그 유언장 작성하시고 한 넉 달 뒤에, 그러니까 4달 뒤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효냐? 법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치매 진단을 받기 넉 달 전에 그 유언장을 작성하셨지만 진료 기록상 봤을 때 넉 달 전에도 이미 의사 능력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인지 능력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유언장은 무효다라고 본 예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신 상태였느냐, 진단서와 관련한 의사의 감정, 의견?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치매 진단을 받고 유언장을 쓰셨는지 네. 아니면 유언장을 쓰고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지 그거 자체가 치매 진단의 유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유언장 작성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그게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 오신 분들에게 그래서 치매와 관련한 약간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좀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다 이런 이제 증빙을 좀 갖춰놓으라고 조언을 좀 드리거든요. 지금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치매 증상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증상의 속도 뭐가 어떤지 다 사람 건강 상태에서 달라서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그럼 유언장을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한 3등급 정도면 충분히 인지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저희 상담 들으셨으니까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 놓으시고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를 좀 받으시면 놓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연 속의 상황을 보니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유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언장을 쓰셔서 한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유언장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상속분대로 나누더라도 이제 내가 기여를 좀 더 했다라고 해서 기여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좀 더 생전에 좀 더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해서 상속분이 좀 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상속재산이 이제 분할이 되려면 상속인들 간에 전부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은 이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 지분대로 골고루 나눠주는 내용이더라도 그러한 이제 협의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 없이도 상속 재산을 원만히 분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유언을 작성하되 추후에 뭔가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팁 같은 게 있겠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면 이 사연에서처럼 예쁜 자식한테만 다 주고 싶고 일부는 그렇게 되면 일부는 또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면 유언장대로 나중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되더라도 아직은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은 후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조차 막고자 하신다면 유류분을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서 아예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제되는 상속인이 없도록 한 유류분 정도는 다 보장을 하도록 적정한 이제 정도에서 유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류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미리 좀 분배를 해 놓는다면 그렇게 이제 유언을 작성하시더라도 나중에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하고 좀 상담을 해서 이걸 좀 분쟁을 피해가는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맞죠. 네. 자, 오늘 상속과 관련한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